기술적 분석상에서 더 안 빠진다라는 거는 호가가 없기 때문이고 거기서 아무도 안 팔 거야라는 말 그대로 심리적인 매수 매도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투자는 아니다. 그럼 그건 게임이 되는 거다. 스캘핑을 한다든지 단타를 친다든지 데이 트레이딩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주식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접하면은 너무 위험하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좀 저희 채널에 또 새로운 게스트가 한 분 나오셨는데요. 테이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장안의 화제가 되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네. 네. 이런 위인을 제가 몰라가지고 제가 한 번도 못 모셔봤는데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에는 유튜브에서 미국 시황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밤에는 아프리카 TV 플랫폼에서 매일 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숨 쉬는 게 주식인 사람. 네, 매일매일 매매하고 매일매일 방송하는 주식하는 방송인, 방송하는 주식인 테이버입니다. 주식하는 방송인, 방송하는 주식인. 네. 멋있다. 제가 사실 이제 오늘 같이 좀 친해져 보려고 점심을 같이 먹고 네. 커피를 한 잔 사줬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줬는데 제가 이 테이버님 걸 마셔가지고 약간 좀 굉장히 좀 친해진 느낌입니다. 네, 제가 빚을 많이 졌어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초면에 간접 키스를.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진짜 그래서 내가 너무 초면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이제 부채의식을 감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테이버 그러면은 테이버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부터 네. 누가 물어보면은 대답해주고 하는 게 조금 어찌 보면은 제가 학원 선생님을 좀 오래 해가지고 직업병처럼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조교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네. 그러면서 후배들도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태형형 이었는데 그게 이제 합쳐지면서 테이버라고 예명을 지었죠. 네. 그 뜻이군요. 저는 네. 테이버가 무슨 뜻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지식인 할 때 뭐 물어보면 다 나오는구나. 네. 야, 그러니까 지금 박학다식한 그런 지식을 제가 방송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딱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것도 알고 있지? 어떻게 저거 알지? 막 이런 거. 최근에 SG 사태 때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야, 이걸 맞춰가지고 그죠? 네, 그때도 하도 이제 질문을 많이들 주시니까 왜 올라가냐 그랬는데 그때 그랬거든요. 이제 여러 개의 종목을 열어놓고는 차트 봐라, 각도 봐라. 지금 거래량도 없이 이렇게 이슈도 없이 올라가는 게 이게 조작이 아닌 뭐겠냐. 이런 거를 개인 투자자가 모르고 투자하면은 큰일 난다라고 했다가 너무 저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종목을 돌아가면서 질문을 주니까 그때 이제 주로 나오던 언급되던 5개 종목을 묶어서 얘들 주가 조작입니다. 절대 건들지 마세요. 하고 유튜브에 경고성으로 영상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이브에서는 그냥 쉽게 얘기하고 넘어가던 거를 제가 그거를 2022년 3월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2022년 3월부터? 네. 제가 과거 찾아보니까 22년 3월에 장이 다 좋을 때는 몰랐는데 장이 박살나니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얘만 오르니까. 네, 얘들은 이슈도 없는데 계속 올라가네.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를 1년 동안 얘기를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거는 유튜브에 다시는 묻지 마시고 유튜브 가서 보시라. 나중에 이게 어떤 식으로 박살이 나든 뭐가 걸리든 간에 나중에 대주주가 뭘 하는지 아니면은 세력이 뭘 하는지 나중에 한번 보시라. 증거 자료로 남겨놓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좀 정말로 사실로 밝혀지면서 저도 놀랬고 그다음에 주위 방송 보시던 분들도 놀랬고 했었는데 핵심은 그거죠. 보유 가치가 있냐 없냐를 계속 따져야 되는데 가치가 없는 주식이 오른다 따라 살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걸 뭘 안다고 따라 사시냐. 저걸 따라 사서 2% 3% 먹으면 좋은데 문제는 2% 3%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 플러스 확률 대신 박살나면 20, 30% 혹은 50% 80% 박살이 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자리에서 오를 확률 떨어질 확률 이제 냉정히 계산을 했을 때 떨어질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왜 사시냐. 이유를 알면 사셔도 되는데 이유도 없는데 왜 사시냐. 이런 말씀을 드리다가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약간은 그 운이 좋았죠. 네, 운이 좋아서 좀 주목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네. 원래 방송에서 방송 톤이 이런 거죠. 이게 약간 흥분하면서 이렇게 그런 스타일. 막 이렇게 그때 방송에서도 아주 그냥 재밌게 그냥 아이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방송을 세상에 6시간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이제 주식하는 방송인이란 말이 정말 맞는 게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아까 그 테이버님의 일상이 궁금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원래는 제가 회사원이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주식도 하고
계속 고민했던 게 제가 원래는 회사를 그만두고는 변리사라는 직업을 하려고 했어요. 네. 제가 회사도 특허 관련돼서 기술 분석하고 기술 연구하는 직업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변리사님들이 많이 만나니까 나도 변리사를 하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다. 기술 공부하는 게 재밌고 네. 저도 주식도 그때도 하고 있었으니까 네네네. 주식의 필수는 결국 이 기업의 기술에 대해서 뭐 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어서 변리사를 준비하는데 그 변리사 형님들이 술자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변리사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은 이 자리는 없다. 말 그대로 지금 우리는 현실에 이제 AI를 봤는데 5년 전, 6년 전 그때도 기술을 보시던 분들은 야, 너 10년 뒤에 변리사 된다고 하자. 너 그때 독립해가지고 사무실 차리면은 누가 너한테 맡기겠냐? 컴퓨터한테 돌리지. 그러면은 너는 그때 지금의 우리 연봉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아마도 변리사라는 직업 자체가 특허를 많이 보게 되고 기술을 많이 보게 되니까 세상을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AI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서부터 벌써 걱정을 하셨나 보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좀 많이 거래하고 많이 친해지다 보니까 네. 정말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하지 마라. 아하. 약간 그 당시에 이슈가 많이 됐던 게 변리사가 변호사보다 연봉이 높다. 그렇죠. 연봉 1등 변리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것도 혹했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도 혹했었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막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했구나. 뭐 하지? 그러니까 뭐 하지? 네. 네. 회사는 때려칠 생각은 이미 한 거고.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제가 그때가 30대 초반이죠. 네. 네. 근데 20대 후반, 30대 저는 초반에 지금 30대 초반인 줄 알았습니다. 저 88년생이고 34입니다. 네. 아직은 젊습니다. 네. 근데 그거 얼마 안 됐네. 얼마 전이네. 한 5년 전이네. 그러니까 5년 전에. 6년 전에. 6년 전에. 예. 그러니까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리사를 할까 뭘 할까 고민하던 그런 분이 지금 이제 주식하는 방송하는 주식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뭐 중간에 공황장애 판단도 좀 받았었고 좀 아픔이 있으셨군요. 네,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확고했어요. 왜냐면은 그 월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또 중소기업이었고 제가 그거를 군대 대신 연구소로 갔거든요. 제가 이제 병특이라고 학위를 병특? 받고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월급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이도 먹고 했으니 대기업 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나의 브랜드를 만들자.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것도 그냥 처음부터 주식 방송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네. 투자는 따로 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방송을 해보자. 먹방도 해보고 뭐 게임 방송도 해보고 다 했는데 망했어요. 네. 그래요? 네. 네. 뭐 수입이 뭐 좋을 땐 좋았고 안 좋을 때 안 좋고 그러니까 결국 망해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결정한 게 코로나가 하필이면 딱 터지고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다시 뭐 회사를 가든 알바를 하든 뭐 편의점을 차리든 간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방송을 해보자 해서 그때 선택한 게 주식 방송. 네. 그래서 처음에는 2020년도에는 20명, 30명 정도 봐주셨어요. 네. 근데 오히려 제가 그 전에 할 때는 공부 따로 주식 따로 일 따로니까 네. 힘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주식 방송하면서 주식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니까 오히려 제 수익률도 그때는 뭐 누구나 수익률이 좋았겠지만 수익률도 좋고 방향성도 보이고 재밌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를 공부하면서 소통하고 말하다 보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국내장 얘기하다가 미국장도 공부해서 더 이제 확장하고 그러고는 요새는 뭐 채권도 말씀드리고 매크로도 말씀드리고 이러는 게 제 투자에 도움되는 거를 자꾸 확대하다 보니 이게 또 듣는 분들도 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맨날 어찌 보면은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공부하는 걸로 지금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키면은 오늘은 제가 이거를 뭐 준비는 해왔는데 요거 말씀드리고 난 뒤에는 또 공부해보자. 그리고는 실제로도 밤에 방송하는 이유가 미국 경제지표가 나오면은 그걸 바로바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설명드리고 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를 또 시청자랑도 검증을 하고 다음날 또 뉴스가 나오면 또 검증을 하고. 근데 그렇게 밤에 많이 보시는 분이 많아요? 한 1000명에서 최근에는 한 1200명 정도까지 밤 시간대에 계시고 밤에 그냥 아예. 네. 그러니까 테이블가 지금 이제 낮 시간이거든요. 12시, 1시 정도 됐는데 촬영 시간 기준으로. 지금 원래는 자는 시간이에요. 그죠? 네. 원래는 12시면 잔대. 제가 이제 뉴욕 타입에 맞춰서 살고 뉴욕 타입에 있다 보니. 맞춰서. 네. 네. 오후에 일어나서 뉴요커인가요? 뉴요커? 네. 한국 사는 뉴요커죠. 한국 사는 뉴요커. 네. 오후에 일어나서 국장 마감 정리하고 방송 켜서 이제 뭐 그런 내용 좀 떠들고 오늘 마감에 무슨 일이 있었다.
아이프리카에서 방송하시는 거고 네네네. 시간은 몇 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8시에서 9시 정도에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바로 이제 방송 켜가지고 바로 얘기를 하고 네. 그러고 난 뒤에는 뭐 공시 나온 것도 보고 뭐 이런저런 이슈도 좀 확인하고 난 뒤에 미국장 라이브를 바로 또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 경제 지표가 글로벌에 다 영향을 미치니 그러면서 제가 실제로 지수 매매를 많이 하니 지수 매매 포지션도 잡고 라이브에서 매매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네. 단타도 치고 그러고는 뭐 소통 막 하다가 새벽 되면은 또 주무셔야 되니 저는 끄고 혼자 매매합니다. 아, 새벽 되면? 네. 그러니까 왜냐면 혼자서 매매를 또 해야 시장 흐름이 보이는데 네. 또 그 흐름을 정리해서 아침에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초반에 어제가 언제였냐면은 여러분 그 ADP 민간 고용이라고요. 고용지표 나오기 전에 이틀 전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상의 한 2배 이상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잘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고 주가도 빠지고 그랬었는데 네. 뭐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그날?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챌린저 해고자 보고서, 챌린저 고용 보고서 나오는 걸 보고는 고용이 너무 좋은데 하고는 어떡하지 했어요. 그런데 ADP 딱 나오자마자 네. 와 이거는 아니다 그러고는 숏을 잡았죠. 숏이라는 거는 주가 하락. 네, S&P 500 하락할 거다라고 이제 선물 시장에서 배팅을 하고 네.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라이브 방송 계속 진행하고 수익 나는 거 실제로 보여드리고는 장 중간에 슬금슬금 멈추더라고요. 더 안 빠지는 거죠. 네, 왜냐면은 그 상황에서 실업수당 총 고수를 보니까 그건 또 애매해요.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는 졸트 보고서가 있는데 졸트 보고서도 실제로 사장님들이 일자리를 구인 공고를 얼마나 냈냐인데 이거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불타 있지만 네. 일자리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도 그때부터 살짝 멈추더니 유럽장 다 끼고는 쭉 올라왔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반등 주네. 그러고는 다시 이제 숏 포지션을 익절하고 롱 잡았죠. 다시 또 롱, 그러니까 하루에도 그러니까 롱쇼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거를 어찌 보면은 제가 타이밍 흐름 보고는 네. 뭐 롱 잡았다가 빠졌으면 손절했겠지만 네.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낮인데도 아직도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일단 만약에 실업률이 여기서 더 올랐다. 네. 그러면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 말 그대로 고용 시장이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로 조금은 다시 뭐 빠진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 그럼 모른다 하고 지금 뭐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만의 경제 지표를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럼 시장 분위기에서 또 개별 종목 뉴스 나오면은 그것도 이제 아침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지수 흐름이 이랬다. 그리고는 그때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이런 뭐 보고서가 나오면서 움직였다를 제가 느끼는 바를 또 아침에 정리해서 라이브를 하고 그러고는 또 오전에 뭐 국장 매매하고 아니면 보고서 확인하고 대충 이제 낮에 자죠. 낮에 자는 거죠. 네. 그렇게 하루가 그렇게 돌아가고 주말 되면 하루 종일 잡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되더라고.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만 이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건강 챙기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나이가 어리고 젊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게 없으면 못 해요. 왜냐면은 어떻게 라이브를 합니까? 그 뭐 계좌 공개도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 틀리면 어떡하려고. 막 이런 두려움도 있을 텐데 제가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내공이 있어요. 내공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직접 투자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옆에서 이제 훈수 두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진짜 내 돈 걸고 맞춰도 보고 틀려도 보고 하다 보면 시장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침에 또 라이브를 해주신다고 하니 그 내용이 얼마나 알차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몇 번 봤는데 저는 옛날에 만약에 7시에 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아침 방송도 하기도 했는데 테이바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봤으면은 저는 당장 그만뒀을 것 같아요. 테이바님보다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난 정말 그래요. 근데 나도 속으로 나도 그럼 막 그 선물 거래도 좀 옛날에도 해보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런 걸 보여드릴까 막 이런 생각이 있지만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날 수 있는 거지? 일단은 저는 뭐 공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매매를 저는 크게는 안 해요. 크게는 안 하고? 네, 왜냐면은 제가 딱 그 룰을 정해놓은 게 선물 계좌는 무조건 원금 1,000만 원에 마이크로로 하루 10만 원 번다. 그리고는 방향이 맞으면은 끝까지 벌겠지만 그냥 하루 10만 원 벌고 잘 안 보이는 날은 거기서 익절 혹은
이제 $100 마이너스 나면 손절치고 매매 안 하는 딱 원칙을 정해놓고 하거든요. 아, 1,000만 원이 이제 버짓이에요? 네. 아하. 그리고는 뭐 지지난달에도 한 2, 300 쌓였길래 뺐어요. 그거 빼고는 그걸 다시 주식 계좌에 넣고. 그러니까 딱 1000이라고 딱 결정해 놓은 이유가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제 멘탈이 안 흔들리거든요. 항상 뭐 투자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투자자마다 감당되는 멘탈이 있어요. 톨러런스라고 하죠. 이게 톨러런스. 본인이 말 그대로 한 종목에 물렸을 때 그쵸. 마이너스를 견딜 수 있는 퍼센트, 견딜 수 있는 금액 요런 게 있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뭐 포트폴리오를 짠다든지 뭐 몰빵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마이너스 1,000만 원 넘어가면은 좀 손이 많이 떨려요. 손이 뭐 떨려요. 한 종목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이러면 어떡하지? 비중을 좀 줄일까? 아니면 손에 땀이 나고 막 이렇게. 뭐 약간 손절을 쳐놓을까? 왜냐면은 저는 뭐 싸게 사서 싸게 팔더라도 밑에 사자 주인데 이 부분에서 이게 많이 틀린 거잖아요. 그쵸. 막 비중이 마이너스 10%씩 나버리면은 막 1,000이 찍히니까 그러면은 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비중 좀 줄일까? 그러면서 약간 숫자를 줄여놓을까?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게 막 흔들리게 되니까 저는 주식을 살 때도 그거를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000만 원까지는 안 빠질 만한 금액이나 자리를 보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게 1,000만 원 날리면 리필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그 이상은 감당을 못하죠. 그 말은 제가 못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거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딱 그 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과감하게도 많이 배팅을 해요. 그게 아마 5월 FOMC였을 거예요. 하루 만에 200만 날렸거든요. 매수 매도를 이제 막 변동성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네, 하루 만에 200만 날리고. 오늘은 망했네요, 이러고.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네, 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하면서 방송도 근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마 제 트레이더인가? 그냥 그 선물 매매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관심 있는 투자의 분야가 또 따로 있어요. 네. 자기는 어떤 투자자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주식할 때 무조건 보유 가치를 보는. 보유 가치? 네. 제가 다른 데에서는 별명이 저점 헌터라고들 하시거든요. 저점 헌터. 싸야 삽니다. 아하. 그리고는 주주환원 배당을 기준으로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점은 절대 못 맞추는데 바닥은 잘 맞춘다. 바닥을 맞추는 근거가 뭐냐면은 이 종목의 보유 가치를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보유 가치라는 개념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에 넣는 이유는 원금 손실 없이 2%, 3%, 4%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예금이에요. 적금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은행과 내가 정기적으로 얼마씩 넣겠다는 약속을 하고 프리미엄으로 0.5%, 1%의 이자를 더 받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금 적금이죠. 네. 그러면은 주식을 내가 투자하면은 원금이 손실 날 수 있어요. 근데 원금이 손실 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려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배당이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서 놓고 보실 때 은행에 예금을 넣을래, 은행 주식을 살래라고 할 때 은행 주식의 배당이 3%면은 은행 예금 넣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은행의 배당이 6%고 예금이 3%다 그러면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은행이 성장할 거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다 그러면은 예금 넣으면 멍청이가 되는 거고 그때는 은행주를 사야죠. 그러면은 은행주의 바닥은 6%, 7% 배당일 때가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신기하게 과거 통계를 보면 외국인 기관이 삽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좋게 말해서 외국인이 살 만한 주식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외국인은 왜 거기서 살까요? 이거를 외국인 입장, 월스트리트 입장에서 보면은 글로벌에 있는 모든 종목들, 모든 주식들을 다 보진 않겠지만 섹터들은 봅니다. 특징적인 건 봐요. 그러면서 이거를 뭐 검색식을 돌리든 아니면 스크리닝을 해요. 네, 여러 가지를 해서 여러 가지를 굴리고 난 뒤에 지금 월스트리트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신한은행이 싸네. 그럼 신한은행을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싸냐 비싸냐를 글로벌로 비교를 하고 그럼 지금 미국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 6, 7%에서 거래가 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6, 7%에서 거래가 되나? 되는구나. 그럼 같이 가겠네. 이런 식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고 혹은 그런 식으로 얘는 왜 4%지? 6, 7%까지 빠져야겠네.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좀 논란이 많았던 영상이 LG생활건강이 그 100만 원 깨고 내려올 때 제가 그때 목표 주가 30만 원이라고 아예 그냥 딱 30만 원? 네. 세다. 네. 세. 네. 그때 LG생건이 그러니까 100만 원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목표가 30만 원. 170만 원에서 그때 깨졌을 때.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실적이 안 나온다, 화장품이 좀 애국 소비로 박살났다. 하면서 더 이상의 성장 신화는 끝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LG생건이 아시다시피 기네스에 등재될 만큼 10년 동안 전년 동분기 대비 계속해서 숫자가 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고 고평가를 받았는데 그게 깨지면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죠, 마이너스 70%를 외쳤으니까 주주분들은 기분 나쁘죠. 정상이 아니다 네. 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논리가 딱 그거였거든요. 코카콜라를 보세요. 코카콜라는 배당만 보더라도 3%가 나오는데 네. 그러면은 LG생활건강의 지금 실적, 지금 배당 성향을 놓고 봤을 때 3% 배당으로 목표 주가를 때리면은 3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은 30만 원까지 빠져야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30만 원까지 안 빠지면은 코카콜라 사는 게 이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통주는 50만 원쯤에서 돌렸는데 네. 우선주가 30만 원까지 빠졌어요. 우선주는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하다 보니. 그리고는 30만 원 찍고 난 뒤부터 우선주랑 보통주가 같이 돌렸거든요. 근데 그러고는 이번에 30만 원에서 좀 돌릴 때 실적이 더 안 좋아진 게 나오고는 다시 말씀드렸어요. 목표주가 20만 원이다. 우선주 20만 원까지 빠져야 살만할 것 같다. 그리고는 지금 20만 원 근처더라고요. 이게 또 30만 원에서 어찌 보면은 우선주 기준으로도 30%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과 배당 성향과 주주 환원, 배당률, 그리고는 피어군과의 비교를 놓고 딱 봤을 때 보유 가치가 정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한 7, 80%가 얘는 좀 위험하다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도 있지만 얘는 위험하다라는 걸 말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질문 하나 주시면은 얘도 좋은데 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섹터에서 이 기업들 군중에서 베스트가 누구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기업이나 더 빠지지 않을 기업이 누구냐를 자꾸 찾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좀 많이 걸러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들이 안 좋다라는 영상들이 좀 많아요. 얘가 안 좋다. 네. 이런 영상이 많다는 거죠.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제 점검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고, 그 회사가 잘 될 때 나도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잘 될 때 나한테도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그걸 이제 투명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적이 잘 나와야 되고, 그것이 주주에게 제대로 돌아와야 되고, 그 파이프라인이 중간에 물 새는 거 없이 완벽하게 이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테이버님이 아니 의외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주주환원 이쪽에 관심이 정말 많다고요? 별명 중에 또 하나가 카카오 저승사자라고 있어요. 카카오 저승사자군요. 네. 왜냐 그러면은 카카오가 이때 뭐 2020년대 막 올라가고 할 때 IPO 한다 얘기가 나오고, 그때 제가 뭐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그렇고 안 된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어요. 네. 장투하시면 위험하다. 그리고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좀 위험한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많이 드렸고, 카카오페이도 그죠, 이제 최근 반등 때도 고점에서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카카오는 그 날짜마다 종토방에 글을 남겨놨어요. 요 날이 고점입니다. 제가 나중에 증명해 드릴게요라고. 야, 이게 진짜 뭔가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왜냐 그러면은 뭐 수급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정말 재료가 다 끝났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시청자분들이랑 내기 비슷하게 한 거거든요. 제 경험치상 이게 뭐 속된 말로 제 짬바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저점도 잘 맞추고 고점도 잘 맞추고 뭐 지금 이제 그런다는 거네요. 그게 그런 게 있었다는 거네요. 고점은 주주환원 측면, 기업 가치 측면에서. 기업 가치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일정 부분 올라가면 비싸서 못 사죠. 어차피 못 사는 거는 네. 이미 있었고, 거기서 그렇죠. 여기는 너무 고점이다. 라는 얘기를 몇 번 드리는데, 그 로직이 나중에 맞아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주식 시장은 이제 미인 선발 대회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가장 아름다운 주식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국가에 있든 어떤 섹터에 있든 간에 스토리가 맞아야 되고 보유 가치가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냐, 매수해서 내가 좀 빠지더라도 계속 보유할 수 있냐라는 이 가치를 보고 접근하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박살나기 시작하면 끝납니다. 라는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박살났을 때 왜 끝나느냐? 보유 가치가 없지 않냐? 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주고 성장을 증명해내고 뭔가 얘네들이 그 꼬로만 꼼수를 안 쓴다. 꼬로만 꼼수. 그러면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데, 보유해도 된다라는 건데, 그게 없으면은, 그게 결여된 주식은 빠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 특히 우리나라장에서는 여기가 뭐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다. 근데 지하가 7층이 있네? 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빠졌을 때는 어디까지 빠질지를 모른다라는 게 저점이 안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계산이 되면은 사셔도 돼. 바닥이 계산되면 여기까지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보통 급등한 애들 빠지기 시작하면은 급등 초기로 돌아간다. 차트상 바닥으로 돌아간다. 기술적 분석만 산을 그린다는 거죠. 기술적 분석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기술적 분석상에서 더 안 빠진다라는 거는 호가가 없기 때문이고 거기서 아무도 안 팔 거야라는 말 그래서 심리적인 매수 매도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투자는 아니다. 그럼 그건 게임이 되는 거다. 네. 근데 이거를 게임이 틀렸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뭐 스캘핑을 한다든지 단타를 친다든지 네. 데이 트레이딩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거를 주식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접하면은 너무 위험하다. 근데 세이버님이 얘기하신 게 그 개념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락바툼의 개념이거든요.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안전 마진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배당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펀더멘탈이 여기 있으면 근데 주가는 사실 기대감에 따라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니 우리가 락바툼에 대한 개념은 너무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그래서 배당으로 보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시클리컬 산업은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다라는 그 논리로 인해 가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그쵸.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놓고 보면은 PBR로 밴드를 설정하고 PBR로 매매하는 게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공식을 계산하면은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0.8배면 산다. 네. 1배면 판다. 0.85면은 뭐 90% 확률이다. 그쵸. 나오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배당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무조건 배당만 보고 좀만 뜨면 팔 거냐 했을 때는 아니다. 중국의 냉연, 열연, 압연 가격을 보면서 혹은 중국의 철강사 가격을 보면서 글로벌 경기를 보면서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러면은 중국에서 지표 돌렸네? 살만하다. 여러 가지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과거에도 증명되고 앞으로도 유지되는 이유는 포스코도 주주환원엔 적극적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주주환원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식으로 주주환원이나 같이 성장한다라는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많은데 뭐 한 1,000억, 2,000억 정도 되는 회사가 바닥에서 막 100% 올라왔는데 무슨 뉴스가 나왔대요. 더 사도 될까요? 그거는 10일 뒤에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맨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내일 아침에 몇 시에 똥 쌀 거예요? 아세요? 모르죠? 내일 어느 집 팔지 몰라. 이걸 어떻게 알아? 텐션이 나오기 시작했어. 똥 얘기 나왔어. 똥 얘기.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의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나 과거의 데이터가 있고 과거 실적이나 뭔가 규모의 경제가 있는 기업들은 그 기업만의 포인트를 찾는 게 맞아요. 그 섹터마다 종목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주가의 저점 고점 잡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식들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트레이딩해서 돈 벌 수도 있고 얼마든지 뭐 공부해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기술적 분석, 수급 분석 이런 뭐 매동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쓰시잖아요. 매매 동향. 그 기준에서 이게 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잘 보는 분들은 잘 맞아요. 그것도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요. 매동은. 그래서 짧게 보시고 거기서 뭐 옵션 값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확률이 되게 높고 확률이 높으면 그것도 돈을 버는 기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는 못 보거든요. 대다수는 못 보고 이해가 안 되는데 샀다가 물리고는 버티고 계좌가 박살나요.